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이 3월 27일인데 내일 모레 재판이 있어요. 3월 29일. 그다음에 사실 저는요. 4월 달 총선 전까지는 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아예 뭐 4월 10일에 총선 있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다 알 테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래도 이제 뭐 선거운동 뭐 코앞에 닥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총선 전에는 그 재판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완전히 이제 빗나가가지고 김동연 부장이 4월 2일하고 화요일입니다. 4월 9일하고 두 번이나 연속으로 원래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그 정 이야기하면 원래대로 하면은 김동연 부장이 한 번은 봐준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이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요일 날 재판 4월 2일 그 4월 5일인가 그렇게 될 텐데 4월 5일도 재판한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한 번은 봐준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 내일 모레 3월 29일하고 4월 2일하고 4월 9일하고 재판이 있다. 그런데 4월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월 2일, 9일 재판이 있지만 또 12일하고 22일하고 26일도 재판이 있어요. 그런데 12일하고 26일 재판은 무슨 재판이냐? 공직선거법 위반죄 재판이에요. 그 다음에 22일 재판은 무슨 재판이냐? 위증교사죄 재판이에요. 그런데 대장동하고 위증교사죄는 재판부가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동연 부장이 재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부터 4월까지 기간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김동연 부장을 4번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무슨 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강규태 그 부장 후임으로 왔는데 한 부장은 2번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지정된 재판 날짜만 둘레 6번이 될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장동 재판은 추가가 될 거예요. 이제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말씀은 좀 뭐 안내는 제가 드리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굉장히 화가 났겠죠. 왜 화가 났겠습니까? 야, 해도 너무한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2일하고 9일 이럴 때에는 공판 날짜를 안 잡았겠지라고 안 잡을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이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뭐 우상호 의원인가 뭐 누군가가 아니 이렇게 선거를 갖다가 앞두며 이런 건 다 배려를 갖다가 해줘야지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걸 갖다가 그냥 싹 그 귓등으로도 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동연 부장이 왜 이랬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것이다. 왜 자초했습니까? 재판을 우습게 봤잖아. 김동연을 갖다가 우습게 봤잖아. 김동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데 아이 뭐 당신 재판장이야? 내 사건 중요한 거 알지? 나도 알아. 근데 나 지금 일당 대표고 지금 우리 당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우리 당하고 뭐 조국 당하고 합치면 200석 넘어갈 수도 있어. 이 사람아. 그럼 200석 넘어가면 어떻게 돼?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어. 그러면 뭐 일개 부장판사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태도 아니었겠습니까? 재판받는데도 굉장히 불손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다가 하면서 아니 불만이 있으면 직접 재판장한테 아이 재판장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 뭐 좀 그 재판 같은 거 좀 배려를 해줘야지. 나 대통령 되면 대법원장 바꿀 건데 대법원장 바뀌면 당신 뭐 제대로 뭐 무사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주 스트레이트로 딱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이 이렇게 된 거는 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검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기승전검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든지 뭐 돌부리에 넘어져도 그 검찰 때문이고 뭐 커피를 마시다가 혀가 그냥 얼얼하게 데어도 그 뭐 검찰 때문이고 밥 먹다가 돌을 씹어도 검찰 때문이고 그러니까 기승전검이니까 이렇게 한 것도 다 검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대국민은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기분 나쁠까요? 제가 검사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그냥 재판장이 그 정해준 대로 4월 2일, 9일 공판 나가야 되니까 나도 공판 검사니까 나도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피고인이 저 정혁진이라고 하는 검사 새끼가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날짜를 이딴 식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왜 한밤에 그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이거는 다 우리 재판장님이 정해주신 건데 일단 저는 그런 이야기 들면서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나를 욕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있습니까? 검찰 욕하는데 기분 좋다라고 막 박수칠 검사 있겠습니까? 있겠지. 어떤 검사? 정치 검사. 민주당 쪽 정치 검사들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검사 말고 제가 봤을 때에는요. 진짜로 기분이 나쁜 검사 진짜로 기분이 나쁜 사람은 누구냐? 재판장이에요. 왜냐하면 김동연 부장이 이런 사정을 갖다가 모르고 4월 2일과 4월 9일을 그 공판 날짜로 지정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4월 2일은 그렇다고 치고 선거 전날인 4월 9일에도 공판 날짜를 지정한 거는 재판장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하네. 여기 단식한다라고 재판 막 몇 달을 갖다가 잘라 먹더니 그다음에 이제 선거 앞두고 재판을 갖다가 반만 하더니 그러다가 심지어 재판 안 나온 날짜가 며칠이냐면은 3월 19일 날 안 나왔어요. 3월 19일 날 안 나왔으니까 내가 분명히 나오라고 했는데 당신은 제1당 대표 다 좋아. 그다음에 민주당이 200석 또 다 좋아. 근데 여기서 법정 안에서는 내가 왕이잖아. 법정 안에서는 내가 재판장이잖아. 내가 장이잖아. 그러면 내가 알아서 재판 진행을 갖다 하는 건데 어떻게 재판받는 피고인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빠지고 심지어 막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고 거짓말이거든요. 검사가 어떻게 재판 날짜를 갖다가 결정을 갖다 합니까? 검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피고인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법정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법정 가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판사님들은 이렇게 높은 데 앉아 있어. 이렇게 딱 높은 데 앉아 있고 저 같은 변호사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검사는 이쪽에, 아래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재인을 갖다가 하거든요.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인을 하는데 중재인의 역할이 판사 같은 역할이에요.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는 판사는 무슨 재미로 하나 맨날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것 같고 근데 막상 판사 비슷한 중재인 역할을 해보니까 이런 맛이 있겠구나 제가 뒤늦게 딱 깨달았는데 어쨌든 판사님들은 위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거 되게 듣기 싫어할 거거든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더 똑똑하고 나라를 구했대나 어쨌대나 저한테 그런 막말까지 대시는데 그러한 마누라가 저한테 오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판사님한테 그것도 누가 검사님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누가 피고인이 판사님한테 왜 재판 이딴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서 검사 새끼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 재판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 판사 입장 거기에다가 심지어 재판 날에 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지 않아. 내가 선생님인데 어떤 학생 보고 너 저기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까지 와서 수업 들어야 돼 라고 했는데 이놈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너 안 오면 너 F 줄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 그럼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강이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재판이 그냥 주구장창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멘탈을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돼요. 왜 이해를 못하겠느냐.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요. 만약에 제가 피고인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우리 클라이언트가 우리 의뢰인이 재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형사재판 받고 있다고. 근데 판사님이 오라고 했는데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부터도 그냥 가슴이 제가 사실은 겉으로는 이렇게 이래 보여도 저를 갖다 이렇게 딱 해부해 보면 간은 요만할 거거든요. 간은 콩알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피고인이 의뢰인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가슴이 그냥 쿵덕쿵덕쿵덕 할 텐데
당사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도 아니고 당사자잖아요. 피고인이잖아요. 판사님이 뭐 징역 뭐 10년 때릴 수도 있고 20년 때릴 수도 있고 무죄를 갖다가 때려 주실 수도 있고 그때는 주신다고 해야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장동은 어차피 이번 정권 하에서는 안 나와요. 판결 안 나와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진짜로 저는 검사들이 말이 안 되고 원망스럽기까지 해. 왜냐면은 아니 왜 대장동만 해도 이만큼 큰 재판인데 여기에다가 성남FC를 왜 붙이냐고요. 성남FC는 성남에서 하면 되거든. 성남이잖아. FC가 성남FC. 서울FC가 아니에요. 성남FC. 근데 성남FC 사건을 왜 서울에서 하냐고. 왜 서울에서 하냐. 그 이유는 검사가 중앙에다가 기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왜 붙이냐고. 그럼 여기에다가 백현동 건도 또 왜 붙이냐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위례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 정권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 치하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은요. 1심 나오면 다행이다. 뭐 1심이야 나오겠지만 항소심까지 나오면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4월 22일에 무슨 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4월 22일에 위증교사죄 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위증교사죄 재판을 누가 한다? 이것도 김동연 부장이 한다. 근데 이 위증교사죄 재판은 빨리 나올 거거든요. 유죄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유죄가 나오는데 김동연 부장이 열 받아가지고 좋아 징역 1년 법정 구속된다고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뭐 200석 운운해봤자 판사 앞에서는 그러니까 야 이재명 대표 심판을 사실은 뭐 우리 유권자들이 이렇게 그 투표로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합시다. 계양 을의 주민들 유권자님들 그 이재명 그 후보를 그 투표로 심판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심판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그 심판이 누구한테 있느냐? 심판권이 판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그 위증교사죄에서 이재명 대표를 무죄를 갖다 땅땅땅 때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판사님이 조금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무슨 장애가 있으신 분인가? 조금 뭐 이렇게 마시간 분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다른 게 아니고 위증 교사잖아요. 그럼 위증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위증을 누가 했느냐? 김진성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김진성이 다 불었잖아요. 내가 교사 받아서 했다. 아니 내가 내 일도 아닌데 왜 위증까지 하냐? 내가 이렇게 처벌받을 거라고 분명히 워닝을 받았는데 경고를 받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경기도 지사가 높은 분이 세게 이야기하고 겁주고 하니까 겁나가지고 위증을 갖다가 한 거다. 그게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로만 이걸 합니까? 녹취록까지 다 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동연 부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첫 번째, 재판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위증교사죄 빨리빨리 진행한다. 내가 조금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빨리빨리 진행해버리겠다. 그래서 뭐 5월이든 6월이든 결심하고 그 다음에 뭐 6월이든 7월이든 판결 선고하겠다. 이럴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그 김동연 부장한테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대한 진행 권한은 판사한테 있다. 재판장한테 있다.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권한 뭡니까? 유죄는 유죄인데 형량은 판사 마음이잖아요.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도 아니고 판사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내릴 수도 있고 법정 구속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증교사죄니까 그게 벌금형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 벌금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실형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국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근데 위증교사죄는요. 그 금방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안에. 그 간단한 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사여탈권을 이재명 대표의 생사여탈권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김동연 부장인데 근데 김동연 부장이 그런 위치에 있는 김동연 부장이 워닝을 하고 재판에 꼬박꼬박 잘 나와주세요. 재판 잘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좋잖아.
민주당 분위기 너무너무 좋잖아. 그냥 입이 막 이만큼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이 그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예컨대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 야 너 시험 잘 봤냐? 그러면 아이 뭐 잘 보기 뭐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90점 넘어? 아이 뭐 그것보단 조금 더 뭐 낫고 그러면 뭐 100점 맞았어? 아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뭐 한 개 정도 틀린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석이 그러니까. 지금 야 200석 얻으면 진짜 좋겠네 진짜 좋겠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정말 좋겠네 이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조국이랑 합쳐가지고 200석이 나오면 진짜로 그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설마 하면서 기대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이렇게 업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게 중요하니까 총선에 눈이 멀어가지고 재판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도움이 되나?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그때 장성민 후보인가 누군가 뭐 국민의힘 뭐 160석인가 뭐 170석 얻는다라고 한 게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2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습은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설령 뭐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확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4월 10일 이후에도 쭉 계속될 것이다. To be continued. 요거는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